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일곱 번째로요. 연관된 사료요. 지난번 말미에 제가 제시해드리기로 했던 에르메스상 훼손 사건과 관련한 사료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쪽으로 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험 문제도 기출이 됐지만요. 기출된 문항과 연관해서 해설이나 설명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 아테네 시민권 제한법에 대한 사료를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BC 451년에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의 시민권 제한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당시 수당제의 현실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부닥쳤던 아테네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아직도 현재도 그 시민권 제한법의 의도, 목적,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싶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또 시험 문제에 기출되었고 다소 변형된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51년 페리클레스는 아테네인들 대상으로 해서요. 뭐 아테네인들 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테네인들의 부모를 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만 시민권을 주장하는 시민권 제한법을 마련하게 돼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겠죠. 그를 통해서 한 가지는 아테네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그 당시 표현이라면 이민자들이나 입식자들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이민자들이나 입식자들에 해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외국인들은 뭐 함대에 복무하기도 했었고요. 함대에 복무하기도 했었고 공공 건물에서 일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느 정도 상거래나 투자의 자유를 누릴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국인들을 배척하려 했다 라는 평가를 또 학자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외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었던 그의 정적, 키몬을 겨냥해서 졸렬한 정치적 수단을 부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도 어느 쪽인지 그 평가가 학자들 사이에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볼 사료를 토대로 해서 페리클레스가 왜 시민권 제한법을 마련하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아테네 사회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이민자들을 배척하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는가라는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십사 하고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요. 아테네 사회의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 당시의 이민자들을 배척하려 한 시도는 아니었는가라는 평가로도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료. 네, 이제 시민권 획득의 기준과 대매 등재라는 제목의 사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사료예요. 예, 오늘 다루게 될 사료는 이제 478년 무렵에 스파르타가 물러난 이후에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계속해오면서 이후에 델로스 동맹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요, 454년 무렵에 이르게 되면 델로스 동맹에 있던 금고가 아테네 쪽으로 옮겨져 오게 되죠. 그에 따라 이제 아테네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이 훨씬 이전보다는 강화되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그 서양색 개론에도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만 제국으로 발전에 따른 경제적 번영과 동맹시로부터의 공납금으로 국고가 윤택해진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배심원, 또 500인의 위원, 기타 공직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었고 이런 수당제가 후에 민회의 참석자와 연극 관람자에게까지 확대되어서 빈곤한 시민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바로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서양세 개론 67쪽 하단 부분인데요. 그 하단의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러한 수당제 확대와 더불어 국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하기 위하여 페리클레스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시민권을 한정하는 시민권 제한법을 마련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하기 위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서양색 개론안에서는 국고에서 이제 지출하게 되는 수당제 재원 마련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고
수당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아테네의 국고가 점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고에 의한 수당제의 확대 덕택에 국고의 재정 부담이 심해지게 되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좀 덜 지출하기 위해서 시민권 제한법을 마련했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보시면서요. 사료를 보시면서 451년에 페리클레스가 아테네인 부모를 둔 사람에게만 아테네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률. 아까도 봤다시피요. 시민권 제한법이라는 걸 마련했거든요. 그 서양사 개론에는 부모가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만 시민권을 한정한다라는 말로 쓰여 있고요. 그 말인즉슨 아테네인 부모를 둔 사람에게만 아테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라는 말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법안이 왜 만들어졌는가에 관한 배경과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둘러싼 학자들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결론 하나로 이렇게 유추하거나 또는 추론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요걸 통해서 지금 알 수 있는 법안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알 수 있는 사항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사회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 당시의 이민자들을 배척하려 했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사회 구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민자들을 좀 더 배척하려고 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해 보이는 것 같다고요. 자, 그럼 그런 내용으로 구성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사료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시민권 제한법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인 목적에서 흔히 시민을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인 자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시민을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양쪽이 모두 시민인 자. 부모 양쪽 중에 어느 한쪽만이 시민인 자는 시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한다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시민권 제한법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던 부모의 법적 정의는 두 쪽 다 시민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쪽 다 시민인 자로 한정하고 있다. 아까 제가 표현했듯이 두 쪽 다 시민인 자로 한정이 될 거면 아테네인 부모를 둔 사람에게만 아테네 시민권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끔 이러한 요구 조건은 조상의 2대, 3대 혹은 4대 시민, 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는가? 고르기아스와 레오티노이는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을 의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주발을 만드는 사람이 만든 식기는 주발이다. 마찬가지로 라리사인들은 조물주는 몇몇 행정관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매우 단순하다. 다시 말해서 만일 조상들이 그 당시에 우리가 정의한 바와 같이 정치적 권리를 향유했다면 그들은 시민이었다. 왜냐하면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이란 정의는 도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나 도시에 처음 구워졌던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정치학이라는 사료집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더라도요. 그럼 어느 기원까지를 시민인 자로 정의해야 되느냐와 연관한 어려움을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테네 국제라는 사료를 한번 봐볼까요?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는 폴리테이아에 속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폴리테이아에 속한다. 그럼 이때 말하는 폴리테이아가 뭐에 가까운 건지 대략 아시겠죠? 법적 개념인 그 시민에 가깝다라는 말입니다. 법적 개념인 시민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폴리테이아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은 여성형 명사가 되면요. 폴리테스가 되거든요. 폴리테스 또는 폴리티스라는 말로 쓰이기도 해요. 여성 시민에 관한 그 명사를 폴리티스로 쓰고요. 그 여성과 남성을 종합한 의미로 쓰는 말을 폴리테이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폴리테이아요. 폴리테이아는 이렇게 씁니다. 폴리테이아라고 부르고요. 예, 여성을 뜻하는 법적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지니고 있는 여성을 뜻하는 말은 폴리테스라는 말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폴리테스요.
자, 어쨌든 부모 양측이 모두 시민권을 가진 자, 곧 남자도 시민이고 엄마도 역시 시민인 사람은 폴리티에 속한다라고 쓰여 있고요. 18세에 달한 젊은이는 대매의 구성원으로 등록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등록 시에는 선서를 나눠 투표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죠. 우선 이 젊은이가 법이 정한 연령에 달해야 된다. 18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니까 아이가 되는 셈이죠. 다음 합법적 자유민으로 출생했어야 된다. 자유민의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매 구성원의 표결에서 거절당한 경우에는 법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매 측은 자신들의 변호를 맡아줄 변호인 5명을 선출한다. 항소한 젊은이가 대매에 등록될 자격이 없다고 판결되면 국가는 그를 팔아버릴 수도 있다. 반대로 그가 승소할 경우 대매는 그를 등록시켜줘야만 한다. 등록된 후에도 위원회는 등록된 자들을 조사하고 연령 미달자가 나올 경우 그를 등록시켜 대매 구성원에게 벌금을 가한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폴리테이아로 소속된 이른바 그 시민으로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두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걸 알겠지. 여기서 시민권이 얻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령이 18세 이상에 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18세 이상에 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료 안에서 보고 있다시피 시민권을 가진 폴리테이아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아울러 연령이 18세 이상에 달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요. 그래야만 이제 시민의 법적 범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도 우리는 뭘 엿볼 수 있냐면 아테네의 시민권이 굉장히 폐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로마와는 다르게 곧 개방적이었던 로마와는 다르게 폐쇄적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대제국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혹시나 이런 관련한 사료가 나오면 기출문제로 나왔었던 시민권 제한법의 내용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수당제로 인한 수당제 현실화로 인한 아테네의 국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취지에서 지금 이제 마련했다라는 것, 그런 내용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여성은 시민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시민권을 전승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 곧 아까 표현했던 여성을 뜻하는 말, 그리스어로 시민을 뜻하는 말, 폴리테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폴리테스의 여성어가 폴리티스라는 말이에요. 아까 여기서 등장했던 폴리테이아라는 말이 있었죠. 이 폴리테이아라는 말이나 폴리테스라는 말이나 동일한 말인데 여성형으로 바뀌게 되면 요 폴리테스에서 ES가 IS로만 바뀌면 돼요. 폴리티스로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폴리테이아든 폴리테스든 전부 다 시민을 뜻하는 건데 남녀 모두를 뜻하는 것이나 실제 남자는 참정권을 소유한 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여성은 법적으로는 참정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권을 행사하는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시민권을 전승하는데 이른바 자식을 낳는 게 시민권을 전승하는 것이니까요. 시민권을 전승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곧 여자들은 시민 공동체에는 소속돼 있고 시민권도 있었지만 정치 활동 영역에서는 배제되어 있었다라는 점, 예,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페리클레스 연관한 시민권 제한법과 연관한 사료 보셨습니다. 사료 내용 충실히 잘 보셨기를 바라고요. 기출문제하고도 한번 연관지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